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칼란의 주제에서는 먼저 잉글랜드 풀백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피셜이 발표되었죠. 잉글랜드 스쿼드에 대해서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이 뽑히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헬, 잉글랜드 풀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죠. 최고의 옵션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투헬이 잉글랜드 감독 임기가 이번 달부터 제대로 시작되면서 모든 대표팀 후보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우스게이트가 그동안 잉글랜드 국대 감독으로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 밀려났거나 이후 임시 감독이었던 카슬리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선수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2026년 예선 첫 소집 명단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건 확정 명단이 아니라 나중에 또 월드컵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지션은 그 중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포지션이 풀백 자리잖아요. 특히 왼쪽 풀백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자리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자리가 가장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겠죠. 사우스게이트 당시에는 즉 그가 평소에 자주 기용하던 선수들이 부상이나 부진으로 인해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용할 선수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벤치렐이나 루크쇼 같은 선수들은 사우스게이트가 항상 기용을 하던 선수였지만 부상, 부진으로 인해 계속해서 나오지 못했죠.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기용할 만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유망주들도 있었고 잠재력을 터뜨리려고 했던 그런 윙백 선수들이 있었지만 유로 2024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부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뛰지도 못했던 루크쇼를 데려가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트리피어, 오른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트리피어를 왼쪽에서 썼죠. 근데 결국 트리피어가 공격에서 너무 안 되니까 사카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는 더 탄탄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투엘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와 더 많은 왼쪽 윙백 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는 임시 방편으로 수비진을 꾸릴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왼쪽 풀백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루이스 홀 있죠. 그 선수가 왼쪽 풀백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뽑혔어요. 근데 지난달 리버풀전에서 큰 발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처럼 투엘에게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벤치렐은 잠깐 살펴보면 이번 시즌 첼시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가 되었죠. 그래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FA컵 한 경기에서만 선발 출전으로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대표팀에 소집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표에 나와있듯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미첼 같은 경우에는 트루 인터셉션 항목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트루 인터셉션이 무엇이냐? 상대가 볼을 1000번 만졌을 때 인터셉션과 패스 차단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거를 넘어서 트루 태클까지 높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수비적인 능력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뽑힌 아스날의 루이스 스켈리는 되게 어리죠. 18.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선수인데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뽑히기 전에는 U19에서 대표팀 주장으로도 활약을 해요.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가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지표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드리블 돌파 허용률이 0%며 태클 성공률 또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출전 시간이 조금 적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전혀 꿀릴 게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대도 뽑힌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살펴볼 선수는 브렌트포드의 루이스 포터인데 이 선수는 이제 잉글랜드 U21에서 벌써 4경기를 소화했고 왼쪽 윙에서 왼쪽 윙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타운의 리프 데이비스라는 선수도 있고요.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입스위치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경기당 0.43회의 빅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거는 왼쪽 풀백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잉글랜드 윙백, 왼쪽 윙백은 공격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트리피어를 왼쪽으로도 썼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 루이스 스켈리, 포터,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처럼 공격적인 능력까지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을 뽑음으로써 이제 이 고민거리는 조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밖에도 웨스트햄에 올리버 스칼레스가 있는데 19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아마 U21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오른쪽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풀백은 보다 어린 선수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어요. 카일 워커가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뽑히기도 했고 워커는 앞으로도 약간 포르투갈 센터백 중에 페페 있죠. 그 선수처럼 오랜 시간 동안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놀드는 전환 능력도 뛰어나고 패스 능력도 뛰어난데 문제는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투엘에게도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였지만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자신의 백업
백업이었던 브래들리가 먼저 부상을 당하면서 안 좋은 몸으로 계속 출전을 하다가 결국 부상으로 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해요. 근데 다행인 점은 드디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드디어 리스 제임스가 뽑히기 시작해요. 리스 제임스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기도 했고요. 지표투에 따르면 다른 선수들도 주목할 만한 선수가 되게 많아요. 제드 스펜스, 제가 무조건 뽑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왼쪽 오른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재다능하고 트루 인터셉션 파트에서도 아놀드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합니다. 태클 성공률도 매우 높고요. 가장 높은 선수고요. 드리블 돌파 허용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리코 루이스 있죠. 이번 시즌 29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 팬들에게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고 후방 윙백에서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리브라멘토, 스펜스와 루이스 다음으로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완비사카도 메뉴 시절에는 수비적인 능력만 조금 뛰어났지만 웨스트햄에서는 공격적인 역할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옵타에 따르면 경기당 드리블 돌파 허용률은 0.2회로 모든 풀백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치예요. 여전히 수비적인 능력치는 완벽한 선수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국대 경기에서 언제나 공격만 할 순 없잖아요. 분명히 수비적인 전술을 써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분명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에는 중앙 수비수 중에 풀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스톤 빌라의 콘사, 그리고 지금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리버풀의 조고메즈가 있고, 그리고 첼시의 왼발 센터백인 코릴도 있습니다. 코릴은 왼쪽 윙백과 왼쪽 센터백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때 2022년 그 스티브 홀랜드 코치랑 불화 이후에 대표팀을 떠났었던 아스널의 벤 화이트는 지금 아스널에서도 꾸준히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계속 부상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점점 복귀하고 있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 소집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분명히 뽑힐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밀렸던 왼쪽 오른쪽 풀백들은 투엘 체제에서 모두가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풀백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투엘의 첫 잉글랜드 스쿼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시포드 그리고 조던 핸더슨이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첫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시포드는 일단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한 이후에 국대에 소집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마지막 출전이 작년 3월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EPL에서는 단 한 경기밖에 선발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9경기에서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점점 공격 포인트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엘은 레시포드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레시포드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근 레시포드가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 그를 소집해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독려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엘이 레시포드를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돌아온 베테랑 조던 핸더슨도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제 34살의 핸더슨은 유로 2024를 앞두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제외가 되었죠. 근데 이후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복귀하게 돼요. 이번 시즌에 사우디 클럽에서 아약스로 이적을 하면서 활약하고 있죠. 그 AT 마드리드의 갤러거,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의 깁스 화이트, 릴의 엔젤 고메즈를 제치고 중원에 발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을 밀어내고 발탁이 된 거겠죠. 그래서 투엘은 핸더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핸더슨은 팀을 이끌 수 있으며 꾸준히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다.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핸더슨은 필요한 존재이다 라며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온 선수들이 있으면 빠져야 되는 선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외된 선수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잭 그릴리시가 있습니다. 그릴리시는 당연히 이번 시즌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었죠. 작년 11월 대표팀에는 소집되었긴 했지만 국대에서도 많이 기회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이번 시즌에는 그냥 3차례밖에 교체 출전을 하지 못해요. 맨시티에서 완전 제외된 자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대에서도 제외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주목할 복귀와 첫 소집이 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앞서 풀백 파트에서 말했던 선수들이 많이 언급될 것 같은데 일단 리스 제임스죠. 이번엔 진짜로 돌아온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투엘과 함께 첼시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죠. 어디에 써야 될지 누구보다 투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켈리의 국대 발탁이죠. 스켈리는 원래 미드필더였습니다. 근데 팀 내 수비수 부상으로 인해서 계속 왼쪽 풀백 포지션으로 변경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아스널에서 25경기 2골을 기록했는데 이 2골 중 한 골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기록하면서 그 홀란드 세레머니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의 단번 32살인 번은 이번 시즌에 35경기를 출전하면서 수비에서 완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에요. 아주 잘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의
빌라의 모건 로저스, 또 이제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을 대신돼서 소집된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41경기에서 12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안 뽑힌 선수들 중 한 명 제가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물론 토트넘 리액션 영상을 자주 하고 지금 이런 유니폼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펜스는 이제 다음에 무조건 뽑혀야 되는 자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 윙백에서 애매하게 양쪽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정말 잘해요. 이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에서는 정말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고요. 오른쪽 왼쪽에서는 윙에서도 뛴 선수이기 때문에 탈압박 능력과 상대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윙어 자원 없을 때 윙에 교체 출전시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공수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음엔 정말 기회를 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예선 일정을 위해서 영국 시간 기준 3월 21일 목요일 알바니아전에서 이제 첫 투엘 사단이 보여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24일 일요일 라트비아전에서 국대 경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스쿼드 소집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 골키퍼에는 에버튼 픽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딘 핸더슨, 사우스햄튼 램스데일, 그리고 벌리의 트래퍼드가 있고요. 수비수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히, 첼시의 리스 제임스, 코릴, 아스톤빌라 콘사, 뉴캐슬 리브라멘토, 리버풀 콴사, 뉴캐슬 단번, 밀란의 카일 워커, 아스널의 스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를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아약스의 핸더슨, 리버풀 커티스 존스, 첼시 콜 파머, 아스널 라이스, 아스톤빌라의 모건 로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수 파트에는 뉴캐슬 앤서니 고든, 웨스트햄 보웬, 맨시티 필포든, 아스톤빌라 레시포드, 토트넘 솔랑케, 그리고 뮌헨의 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에 앤서니 고든을 투엘이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속도가 빠르고 강한 프리미어리그 스타일의 전술을 잉글랜드 스쿼드에 녹여낼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고든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든은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마칼라네에서는 잉글랜드 풀백을 살펴보고 이제 이번에 두 경기에서 확정된 잉글랜드 스쿼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한번 경기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월드컵 최종 명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마칼라네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